동해의 새벽은 잔잔하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파도가 있다. 새벽 물 한 개 사이로 조용히 떠오르는 바위섬, 독도. 그곳은 단지 자연이 빚은 섬이 아니다. 독도는 경계의 이름이며 이 땅이 지켜온 오랜 이야기의 마지막 종착지다.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의 어느 날, 신라는 우산국에 대한 외교적 결단을 내린다. 강릉 출신의 이사부 장군은 말이 아닌 지혜로 전쟁을 이긴다. 그는 섬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짐승, 사자를 본뜬 나무 조각을 배에 실었다. 우산국은 싸움 없이 항복했다. 이후 울릉도와 독도는 자연스레 신라의 영토로 통합되었다. 삼국사기는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우산국은 본래 왜국이었으나 신라에 복속되었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도, 무릉도라 부르며 강원도 울진현 소속이라 명시했다. 신증동국여 지승남에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당시 백성들은 계절마다 바다를 건너 미역을 채취하고 해삼을 캤다. 왕조는 그들의 항해를 묵인했고 조세로 어획물을 받기도 했다. 기록으로 그리고 생활로 독도는 이 땅의 일부였다. 그리고 17세기 말 조선의 어부 안용복이 등장한다.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다.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자 그는 항의했고 이후 자발적으로 일본에 2차례나 건너가 항변한다.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 즉 독도는 조선의 땅입니다. 막부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일본 어민들에게 다케시마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일본의 공식 문서에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일본이 인정한 결정적 사례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독도를 은밀히 심한해연에 편입시킨다. 고작 2줄짜리 고시문으로.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 일본은 한국의 반응을 원천 봉쇄한 채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편입 근거다. 국제사회는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동해의 평화선을 선포한다. 독도는 그 안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실효적 지배를 시작한다. 1954년부터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와 기상관측소, 헬기장이 설치된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실질적 행정과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심한해연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국적인 시위와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고 외교관계는 극도로 경색됐다. 2020년 이후 일본은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매년 삽입하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며 세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 항의문 발송, 일본 대사 조치, 국민 캠페인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도의 중요성은 단지 역사에만 있지 않다. 지리적 가치 또한 막대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지를 형성하는 핵심 기준점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될 경우 동해 전체에서 해양자원, 어업권, 해저, 광물에 대한 관리권이 한국에 주어진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또한 독도는 제7광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동해 남단의 해저자원 공동개발구역인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즉, 독도 문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과 국제법을 둘러싼 복합적 전략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국제사회에 꾸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유럽의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법적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민 교육이 핵심이다. 초중등 교과서뿐만 아니라 방송, 유튜브, 다큐멘터리, VR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독도를 살아있는 국토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연구기지, 환경기지, 관광 플랫폼을 강화하고 독도 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독도를 찾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가 독도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 섬은 단지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고 지켜야 할 기억입니다. 우산국의 역사가 말합니다. 1000년 전부터 이 땅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독도는 오늘도 동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로, 교육으로, 실천으로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